안녕하세요. 저는 김달지 미술자료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원 김동민입니다. 이번 전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난 전시에 김달지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전이에 관련해서 전시를 기획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카데미즘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1910년대부터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 미술학교를 통해서 한국 화단에 서양화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제 아카데미즘은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큰 주기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저희 전시에서는 그 아카데미즘이 형성되는 과정을 톱파보고, 그리고 아카데미즘의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좀 치열한 개념적인 대립과 형성되는 과정들을 작품과 전시 자료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즘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했던, 그리고 또 노력했던 미술 평론가나 서양 화가들이 썼던 글들을 모은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평론가 오광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즘이라는 개념이 8세기 프랑스 아카데미즘이 한국 현대미술 화단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수용되고 변화하였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원인과 그 추후의 영향관계를 짚어내는 글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이경성 선생님의 글 같은 경우는 선전에서 국전까지 그런 아카데미즘이 형성되었던 역사적인 측면에서 정립된 과정을 한번 짚어내는 글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혹은 추상과 사실미술 같은 그런 관계와 비구상 미술과 구상 미술, 이런 대립적인 관계들과 그 대립적인 개념의 치열한 상황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전시에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좀 국전에 관한 국전평이라던가 이쪽 보시면은 제10회 국전에 대한 김병기 선생님의 평을 담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14회 국전에 대해서 이제 주부생활이라는 미술 잡지에서 평을 했던 것을 담았습니다. 이쪽 아래쪽에는 21회 국전과 22회 국전에 관한 평을 저희가 실렸던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했던 걸 아카이브로 담아서 전시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구심점이 되었던 구상미술 단체들을 담아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모구회, 구상전, 한국사실작가회, 한국사실화가회, 그리고 한국신미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시 작품에도 포함된 이종호 작가님이나 이마동 작가님도 같이 참여를 하였던 구상미술의 가장 주축이 되고 최초였던 전시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상미술을 후대 구상미술을 양성하고자 양화전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 근현대 교과서를 담아 보았는데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즘에 있어서 저희가 일본 미술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들여와서 수용을 했다 보니까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화가들이 아카데미즘 미술을 배우고 학습하고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상 인문이나 대상 교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상 인문이나 대상 교본처럼 석고상에 대상하는 기초적인 방법, 참을 이제 명암법을 배운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교과서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 관련된 유물들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아카데미즘의 형성에 있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국전이잖아요. 국전에 메달이라던가 또 사진,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국전은 굉장히 큰 국제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던가 개막식 때 대통령과 영부인 여사님께서 함께 참여한다던가 하는 큰 행사였음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같은 경우는 국전의 도록을 함께 전시를 하였는데 이 위에 6회와 9회 국전 도록을 통해서 보시면 그 당시 아카데미즘적인 화풍이었던 대표적인 국전풍이었던 여인 좌상의 모티브가 잘 드러나는 측면을 담아보았고, 아래 14회 국전 도록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인 좌상이라는 아카데미즘적인 화풍에서 벗어나서 다른 한국적인 추상풍의 화풍을 이렇게 정립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담을 수 있어서 전시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종우 작가님의 초하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종우 작가님 같은 경우 저희 한국화단에서 4번째로 일본에서 서양화를 유학하게 된 그런 역사 깊은 서양화가시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종우 화백이 북한산에 아뜰리아를 설립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화풍이 점차 변하게 되었는데, 그때 북한산 아뜰리에의 풍경을 담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장리석 화백의 정이라는 작품인데요. 장리석 화백 같은 경우는 평양 출신으로 실향민 작가십니다. 그래서 장리석 작가님은 이제 제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게 이어갔는데, 장리석 작가에게 또 중요했던 창작의 모티프가 제주에서 왔던 해녀들과 조랑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리석 화백에게 이 작품과 같이 말의 모티프는 그러니까 가족을 연상시키고 본인의 고향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티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정이었던 점도 그런 점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돈 작가의 경우 서양 재료로 한국화를 그리는 작가라고 자주 정리가 되곤 하는데요. 이 작품의 경우도 굉장히 한국적인 제목과 한국적인 풍경을 서양 재료로 또 서양 미술의 그런 표현주기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이다. 이 초설보라는 제목도 에 관련된 작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시에 많이 인용되는 제목입니다. 네, 박창돈 화백은 이러한 제목을 자신의 작품에 가져와서 또 이런 표현주의적인 기법을 사용한 작품에 가져와서 붙임으로써 굉장히 한국적인 풍경과 한국적인 미술을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가는 김영덕 작가의 태고라는 작품인데요. 김영덕 작가의 경우도 실현 작가로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왔던 작가입니다. 김영덕이 부산에 내려갔을 당시 하인두 추영근과 함께 청맥이라는 미술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청맥이라는 단체는 표현주의 양식으로 전후 세대를 증명하겠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던 미술단체입니다. 김영덕 작가의 경우 청맥 활동은 한 3회전 정도에서 그쳤지만 그 이후로도 표현주의 양식으로 한국의 구상미술을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이념은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태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양식으로 해체된 인체와 그로테스크한 형체를 통해서 태고라는 그런 전후 세대의 암울한 상황들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